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뭐 유체역학에도 좋고 뭐 대기역학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에서 우리가 풀고 싶은 방정식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해를 구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했던 게 제일 단순한 게 뭐냐면은 어떤 물질, 그게 뭐 온도에도 상관없고 뭐 미세먼지 농도에도 상관없고 모두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이류와 확산에 의해서 전달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방정식, 우리가 풀고 싶은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걔의 뭐 수농도를 우리가 F라고 썼었죠. 그거에 어드벡션 효과를 더하고 그 다음에 디퓨전 효과를 더해서 이렇게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사실 이게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니 시작을 한번 생각해보면 시작은 원래 이거였었죠. 시작을 우리가 밝혀서 적는 게 조금 도움이 될 텐데 원래 시작이 어땠냐면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f 더하기 원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라고 부르는 게 있었습니다. 노트를 뒤져보면 나와요. 요거에서 우리가 f가 어떻게 뭐냐, f가 플럭스, 양옆면을 이렇게 지나가는 플럭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뭐 uf-d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하니까 얘가 어드벡션 효과고 얘가 디퓨전 효과. 그래가지고 얘를 여기 옆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방정식을 얻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시간 했었죠. 그래서 했던 게 기본적으로 뭐였냐면 얘를 컴퓨터를 푸는 데 있어서 유한 차분법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Finite Difference Method고, Finite Difference Method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얘는 사실 미분 방정식이 무한히 작은 한 점에서 성립되는 거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도메인을 격자로 나눠줍니다. 격자로 이렇게 나눠줘서 각 격자점에서 얘를 계산합니다. 얘와 얘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얘를 계산하고 싶은 거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저게 바뀌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요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쓰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어드벡션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디퓨전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함으로써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바뀌는지 요거를 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각 격자점에서 모든 격자점에서 그거를 다 요거를 계산해 준 겁니다. 요거를 계산해 줘서 얘를 이제 그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얘를 그럼 각 격자점에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가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각 격자점에서 내서 계산하자가 유한 차분법의 기본 컨셉이고, 그 다음에 그걸 격자점에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도대체 할 것인가가 이제 유한 차분법에서 각 나누는 방식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게, 풀었던 게 뭐냐면은, 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었냐면은, u는 일단 상수라고 치겠습니다. 상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2델타 x분의 f의 j 번째 j번째는 미를 썼던 j번째 n 플러스 1에서 fn-1을 뺀 것에 그걸 2델타 x로 나눠준 거, 얘를 이렇게 바꾸자. 지난번에 했지만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어떻게 바꾸려고 했었냐면은 더하기 d의 델타 x 제곱분의 f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f의 n 더하기 f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식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떼온 겁니다. 유한차분법 중에서 그러니까 유한차분법은 이거를 이렇게 각 점에서 미분계수를 이렇게 계산하자라는 게 유한차분법의 기본 컨셉이고, 그 안에서 그럼 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분계수를 어떻게 표현해 주냐는 다양한 스킴들이 존재합니다. 얘를 뭐 센터드 세컨드 오더 센터드 스킴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계산하고 이 타임 마칭에 대한 것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얘를 델타 t분의 f의
n-fn인데 j 플러스 1, j 이렇게 이걸 우리가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꿈으로써 우리는 얘를 j번째, 1번째, j 플러스 1번째의 스텝에서의 값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얘도 알고 지금 나머지 것들 얘도 다 알고 뭐 얘 알고 얘 다 아는 거니까 예,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컴퓨터로 이걸 푸는 거를 실습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거는 그 사실 좀 약간 저기를 한다면은 방법이 이거밖에 없느냐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 뭐 다 문제가 되지만 특히 문제가 된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다 문제가 되는데 요것과 관련해서는 좀 사실 방법이 굉장히 독특한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얘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차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방법론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수리대기 아니다 수업이 뭐였었죠? 예, 아무튼 그거 4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거. 예, 그 수업에 이렇게 노트를 보시면은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고요. 제가 그 LMS 강의 자료실에다가 이거를 푸는 코드를 제가 샘플로 하나 올려놓을 거거든요. 포트란으로 짠 코드인데 그거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그런 게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샘플로 올려놓은 코드는 우변이 이렇게 우변에 미분항이 없고요. DF는 이게 미분항 없이 그냥 F값만 가지고 하는 그런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를 제가 소스 코드를 하나 짜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LMS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한번 포트란 코드를 다운받아서 읽어보면서 얘를 얼마나 다양하게 많은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이게 그리고 정확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델타 X에 대한 정확도를 봤었죠. 델타 X에 대한 정확도를 봤는데 마찬가지로 델타 T에 대한 정확도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델타 T에 대한 정확도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러가 물론 그 디퓨전 코에피션트 좀 어려웠었지만 아무튼 에러가 델타 X의 제곱에 비례하는 이런 걸 우리가 계산해서 봤었죠. 마찬가지로 에러가 델타 T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얘는 델타 T에 대해서 1차라서 에러가 여기서는 계산해 보면은 델타 T 이렇게 오더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잘 해보면은 이 방법을 잘 바꾸면은 델타 T의 제곱에 해당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그 기상수치해법 때 배웠던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나와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에러가 지금 델타 X의 제곱에 비례했었잖아요. 우리가 얘를 조금 다르게 바꾸면은 에러가 델타 X에 비례하게 할 수도 있고 가령 예서 에러가 델타 X에 4제곱에 비례하게 할 수도 있고 세제곱도 되니까 세제곱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느 게 좋은 건가요? 어느 게 좋죠? 어느 게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에러가 작은 게 좋은 거죠. 에러가 작은 게 좋은 건데 엄밀히 말하면 어느 게 에러가 작은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비례상수만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크가 떨어져서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일반적으로 이걸 가지고 나서 어느 게 에러가 작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가령 델타 X에 비례한다고 해서 얘가 비례상수가 1이고 얘가 100이면 어떡할 거야? 그럼 일반적으로 얘가 조금 더 클걸요? 이 비례상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느 게 에러가 작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델타 X를 줄여 나갔을 때 어느 게 더 빨리 수렴하느냐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델타 X 제곱에 비례하는 거는 에러가 그러니까 델타 X에 대해서 에러를 로그 스케일로 그리면 이거는 기울기가 2고 1이고 3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기울기가 1이고 하나는 기울기가 2고 하나는 기울기가 3입니다.
더 3답게. 예, 이렇게 그리면 예, 어느 게 에러가 더 크고 작으냐? 모르죠. 예, 지금 그림은 제가 심지어 이게 더 크게 그렸네요. 예, 이게 다 나쁜 거네. 또 다 같은 델타 X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더 에러가 더 크잖아. 예, 이러면 이게 더 나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스킴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델타 X를 우리가 줄여나갔을 때 어떤 게 더 빨리 참값에 수렴하느냐입니다. 어떤 더 빨리 수렴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델타 X를 줄여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천천히 에러가 줄어들죠. 델타 X를 줄여나갔을 때. 근데 얘는 델타 X를 줄이면 에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좋은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게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거라서 그래요. 이게 에러가 작아서 좋은 게 아니라 에러가 더 빨리 수렴해서 좋은 겁니다.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델타 T에 대해서 뭐 몇 차에 수렴하느냐 뭐 그런 것들이 그 뭐 방식이 되게 많습니다. 뭐 포워드 오일러, 임플리스트 오일러, 뭐 트랩 조이달, 뭐 크랭크 니콜슨, 아담스 베시폴스 뭐 엄청 많은 뭐 룬지쿠타 뭐 몇 차 오더 엄청 많습니다. 예. 그 많은 것들이 예, 이거 다 저마다 요 위에 지수가 다르거든요. 에러가 델타 T의 몇 제곱에 비례하겠느냐.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 델타 T를 줄여나간 델타 T에서 에러의 절대값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예, 델타 T를 우리가 줄여나갔을 때 에러가 더 얼마나 더 빨리 줄어드느냐. 예,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위에 오더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더 빨리 수렴한다는 소리니까.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렇게 유한차분법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 법을 연습해 봤습니다. 예, 각 점에서 예, 미분계수를 계산해 가지고 예, 요거를 그러니까 각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근사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방식, 요런 방식으로. 당연히 지난번에 우리 테일러 전개에서 이렇게 얻었었죠. 예, 테일러 전개에서 이렇게 얻었었고 예, 뒤에 버린항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얘와 얘는 같지 않습니다. 예, 그걸 알면서도 뭐 근사시키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계산하는 법을 했습니다. 자, 약간 다른 컨셉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배울 거고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배울 거를 유한최적법이라고 부릅니다. 예, 유한최적법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Finite Volume Method, 줄여서 FVM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에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것이 어떻게 푸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델에서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격자로 나누게 되죠. 그죠? 예, 지금 좀 아까처럼 1차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이렇게 사실 이렇게 구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죠? 구간으로 나뉜다는 컨셉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유한차원법에서는 이게 요 구간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 점에서의 값을 계산하는 거죠. 이 점에서의 값을 계산하고 이 점에서의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유한최적법은 컨셉이 그런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의 평균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의 평균값, 이 구간에서의 평균값, 이 구간에서의 평균값을 계산한다는 컨셉입니다. 무슨 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유한차분법은 예, 이렇게 도메인을 설정해 놓고 그게 뭐 예를 들면 2차원이라고 한다면 예, 2차원이라고 한다면 예, 여기서 계산하고 여기서 계산하고 여기서 계산하고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X자를 쳐놓은 요 점에서 계산을 한다는 게 유한차분법의 기본 컨셉입니다. 근데 유한최적법은 그런 게 아니라 예, 뭐 똑같을 수 있는데 점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이걸 여러 개의 칸으로 나누어서 이 칸에서의 평균값을 계산한다는 예, 그런 컨셉입니다. 이 칸에서의 평균값, 요 칸에서의 평균값, 요 칸에서의 평균값을 계산한다는 컨셉입니다. 예, 그렇게 계산하는 걸 우리가 유한최적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식을 세워나가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한최적법은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놓고 각 구간 안에 얼마나 들어오느냐, 얼마나 나가느냐를 계산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거를 제가 전에 안 했었을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우리가 그 컨트롤 볼륨 안에서 보존 방정식을 썼던 적이 있어요. 이거 뭐라고 썼었냐면은 그 컨트롤 볼륨 관계식에서 이렇게 썼었죠. 자, 컨트롤 볼륨 안에서 델타 x 안에서 적분을 합니다. f를 x에 대해서 적분한 것. 예, 이게 컨트롤 볼륨 안에서의 양이죠. 예, 걔의 시간 변화율은 예, 플럭스 인 마이너스 예, 플럭스 아웃 이렇게 적었었죠. 기억나시나요? 이게 그 여러분들 지금 노트 보면은 우리 지금 FDM 요거 CFD 우리 배울 때 아마 첫 줄이 요거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전개했었냐면은 얘를 원래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전개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델타 x 구간에 이걸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dx랑 같게 될 것이고, 예,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하나로 합쳐가지고, 예, 라운드 t분의 라운드 요 안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하나로 합쳐서 아까 썼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f 더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이꼴 제로라는 식을 얻었었습니다. 그죠? 예. 노트 보면 나와 있어요. 예, 그렇게 얻었었는데, 자, 약간 다르게 전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F바라는 평균값을 정의합시다. 평균값은 어떻게 되냐면, 예, 그 구간 안에서 F를 다 합친 다음에 그 구간의 너비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게 그 구간에서의 평균 F 값이 되겠죠. 저게 뭐 수능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쉽게 얘기해서. 예, 수능도라고 생각해보면 어떤 칸이라고 우리가 지금 1차원이라서 그렇지 뭐 2차원에서 3차 혹은 3차원에서 어떤 칸 안에 있는 뭐 에어로졸 뭐가 됐든 뭐 수능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 라고 하면은 걔를 그 안에서 전부 다 합친 다음에 볼륨으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볼륨으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 예, 농도값이 되겠죠. 그죠? 예, 이런 평균값입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걸 해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양변을 델타 x로 나눠주고, 예, 양변을 델타 x로 일단 나눠줘 볼까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델타 x로 나눠주니까 얘를 써먹으려고 그런 거니까, 예, 델타 x분의 1 인테그랄 델타 x f dx는 델타 x로 나눠주니까 델타 x분의 예, f인 마이너스 f 아웃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쓸 수 있네요. 그죠? 예, 얘가 f 바죠. 그죠? 예, 따라서 예, 라운드 t분의 라운드 f 바 는 어떻게 되냐면 예, 델타 x분의 1 예, f in 마이너스 f out 예, 요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겠죠. 그죠? 예, 요거를 푸는 겁니다. 예, 요거를 푸는 거예요. 예, 유한최적법은 별게 아니라 예, 요 방정식 요렇게 써 있는 요렇게 방정식을 쓰고 나서 이걸 풀면 됩니다. 자, 풀어볼까? 아까 그래서 얘랑 뭐 사실은 뭐 같은 이야기를 한 건데 약간 식의 뭐 모양새가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타겟이 되는 게 그 칸에서의 평균값, 예,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값이 아니라 그 칸에서의 평균값이라고 우리가 그걸 예측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유한최적법을 다룰 때 어떤 식의 기호를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한최적법을 쓸 때는요, 보통 여기가 J 번째 칸이고, 예, 여기 J 플러스 1번째 격자, J 마이너스 1번째 격자라고 하면은, 예, 이렇게 생긴 요 구간 안에서의 평균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예, J번째 격자라고 하면은 예, J번째 격자 거기 예,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의 평균값을 우리가 계산하는 거고, 여기 너비가 지금 델타 X가 되고요. 그죠? 예, 델타 X가 되고, 여기서 요 면을 통해서 지금 요 J-1번째의 그 칸은 여기 있겠죠. 그죠? 예, J 플러스 1번째의 칸은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요 면을 들락날락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요 경계면에서 들락날락하는 게 있겠죠. 바람이 이쪽이면 일로 갈 것이고, 예, 바람이 이쪽이면 일로 가겠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들락날락하는 게 있죠. 바람이 이쪽이면 일로 갈 것이고, 이쪽이면 일로 갈 것이고, 그럴 텐데 편의상 뭐 기호는 나중에 바꾸면 됩니다. 편의상 그냥 바람이 전부 다 플러스라고 칩시다. 예, 바람이 플러스라고 치면은 예, 여기서 지금 들어오는 것 때문에 얘가 증가할 것이고, 여기서 나가는 것 때문에 감소할 겁니다. 여기 서페이스, 요 경계면에 여기가 J고 여기가 J-1이잖아요. 그래서 경계면으로 흔히들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J-2분의 1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럴싸하죠? 예, 이쪽 경계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J 플러스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쓰면은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그래서 아까 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F 바 J, 요게 궁금한 거죠, 그죠? 예. 얘는 어떻게 되냐면 델타 X J라고 써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 얘를 할 때는 우리가 편의상 델타 X가 어디서나 다 같다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모델에서 생각해보면 델타 X가 다 다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는 작고 여기서 넓고 점점 이렇게 커지고 이럴 수 있겠죠. 예. 때문에 요 구간에서의 델타 X J라고 우리가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가로 열고 F, 우리가 지금 편의상 U가 양수라고 칩시다. 예, 이쪽에서 그래서 J-2분의 1에서 들어오는 것이 인이고 J 플러스 2분의 1에서 나가는 게 아웃이라고 칩시다. 아까 얘기해서 U가 방향이 반대면 J 플러스 2분의 1이 인이고 J-2분의 1이 아웃이 됩니다. U의 방향에 따라 달라요. 예, 유한체적법에서는 바람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J-2분의 1이 인이라고 하면은 예, 마이너스 FJ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예, 이렇게 됩니다. 유한체적법은 그래서 요렇게 생겨 있는 요렇게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풉니다. 자, 그러면 요게 당연히 유한체적법도 지금 방법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쉬운 걸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까 지웠구나. 네, 아까 이거 F가 어떻게 생겼었던 거 하니 F가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얘는 UF-D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이렇게 생겼었죠. 그죠? 네, 그러면 F의 J-1, 예, J-2 여기서의 F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예, 따라서 F의 J-2분의 1은 예, U의 J-2분의 1, 그 다음에 예, F의 뭐 J-2분의 1 쓰면 될 것이고, 마이너스 D는 우리가 상수라고 칩시다. 예, 그 다음에 예, 델타 X분의 요 점에서의 우리가 기울기는 사실 뭐 금방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F의 J- F의 J-1 뭐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사실 요게 델타 X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라지면은 예, 그냥 상수가 아닐 텐데 예, 그냥 뭐 우리 델타 X가 상수라고 칩시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는 빼고 예, 델타 X가 상수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J-2분의 1번째에서 우리가 플럭스는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뭐 뒷항은 별거 아니죠. 예, 여기서의 예, D 라운드 요 점에서의 얘를 기울기를 재는 거니까 예, 여기하고 여기의 차이를 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건데 예, 문제는 이거죠. 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냈지 하는 겁니다. 원래는 지금 F의 J-2분의 1 모르잖아. 그죠? 여기서의 F 값 모르겠죠. 그죠? U의 요 값에 여기 경계 값 모르겠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얼른 쉽게 떠오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요 U의 여기에서의 여기의 평균값. 그죠? 그 다음에 F도 여기에서 여기하고 여기서의 평균값. 뭐 이렇게 하면은 예,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예, 뭐냐면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건너오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금 무언가가 플럭스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니까 U가 플러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디 있는 게 올까요? 여기 있는 게 오겠죠. 그죠?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U는 요 센터에서 U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 셀에
경계에서 계산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예.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게 그리드, 스태거드 그리드라는 개념이거든요. 예, 스태거드 그리드라는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은 어디를 좀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예, 여기 좀 지울까? 자, 1차원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 얘를 우리가 이렇게 셀로 나누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좀 아까 유한 최적법은 여기 안에서의 평균 값을 우리가 측정하는 개념, 계산하는 개념이라고 했었죠. 그걸 뭐 에어로졸의 농도라고 합시다. 예, 뭐 에어로졸 농도가 되든 온도가 되든 뭐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서의 평균 값을 우리가 계산하는 개념인데, 예, 그러면은 모든 변수를 다 여기서 평균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예, U만, only U만 여기에 경계에서의 U 값을 계산합니다. 예, U는 여기서 계산하고요. 예,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여기 센터에서 이렇게 계산하게 합니다. 예, U가 여기 경계, 그러니까 X자 표시된 데가 U를 계산하고, 예, 점 찍은 데가 뭐 농도가 됐든 온도가 됐든 뭐 세타가 됐든 뭐가 됐든, 예, 요 점에서 저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격자를 잡는 거를, 예, 스태거드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와 저거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의 모든 모델이 이렇게 계산합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뭐 워프 뭐 이런 거 이름은 들어봤나요? 네, 기본적으로 스태거드 그리드를 사용합니다. 스태거드 그리드도 사실 할 얘기가 조금 있는데 이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스태거드 그리드 하나만 소개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U는 경계면에서 그 다음에 그 셀 안에서는 거기서 우리가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는 값, 뭐 그게 농도면 농도, 온도면 온도, 기타 등등등. 예, 요걸 이렇게 계산하는 걸 우리가 스태거드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U 값을, 예, 우리가 아는 겁니다. 예, 여기서의 U 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U가 만약에 양수면 F의 J-를 어느 값이 될 거냐면은 실제로는 F의 J-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쓰게 되는 거냐면은 U의 J-2분의 1 곱하기 F의 J-1을 가져옵니다. 네. 이게 좀 생각해보면은, 야, 이래도 되나 싶은데? 뭐 그런 게 맞지 않겠어요? 생각해보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은, 여기 안에 있는 게 오겠지. 예. 뭐, 엄밀히 말하면 지금 평균값이죠? 예, 평균값일 겁니다. J-1의 평균값, 이게 이렇게 오겠죠. 그죠? 그렇게 될 겁니다. 예, 마이너스 D에, 예, 똑같이 델타 X분의 FJ 평균값 마이너스 F의 J-1의 평균값. 예, 이렇게 씁니다. 예, 이걸 우리가 어빈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예, 우리가 어빈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예, F의 J 플러스 2분의 1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쪽으로 나가는 거는, 예, U는 지금 여기서 계산하면 되겠죠? 예, U는 여기서 J 플러스 2분의 1의 값이 있다 치고, 예, 그 다음에 F의 J 나가는 건 지금 여기서 나가는 거죠? 그죠? 누가 나가요? J번째 값이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나가는 것의 소스가 J번째 값이 나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D, 예, 델타 X분의 F의 J 플러스 1 마이너스 F의 J. 예, 요렇게 얘를 요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어빈드 메서드라고 합니다. 네, 이게 어빈드 메서드. 자, 이거는 U가, 다시 강조하지만 얘는 U가 양수일 때의 이야기예요. 예, 다시 한번 조금 써볼까? 제대로 써볼까? 예, 어빈드 메서드를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은, 예, 만약에 U가 양수라면은, F의 J-2분의 1은, 예, 여기서 들어오는 플럭스는 U가 양수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니까 U의 J-2분의 1 곱하기 F의 J-1번째 게 오고, 그 다음에 그 디퓨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넣어주면 될 것이고, 예, F의 J 플러스 2분의 1은 이쪽으로 나가는 플럭스는 J번째 게 나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U의 J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F의 J.
예, 다음에 그 다음에 디퓨전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U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요? 예, U가 음수면은 F의 J-2분의 1은 이쪽으로 나가야 돼. J-2분의 1 이쪽 면에서는 이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죠? 예, 나가는 게 J번째 게 나가게 되죠. 예, 그러니까 U의 J-2분의 1 F의 J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디퓨전. 예, 그 다음에 F의 J 플러스 2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U의 J 플러스 2분의 1에 예, 들어오는, 지금 U가 이쪽 방향이니까 누가 들어오냐면은 J 플러스 1번째 셀에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F의 J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플럭스를 각 페이스에서 각 면에서 플럭스를 계산하는데 그 면에서 U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지금 보면 인덱스가 다르죠? J-1이 올 때 있고 J가 올 때 있고 J가 올 때 있고 J 플러스 1이 올 때가 있고 이렇습니다. 예,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예, 개념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다시 한번 유한최적법은 요 셀 안에 예, 평균값을 계산하는 개념입니다. 예, 평균값을 계산한다는 개념이고 그래서 그 평균값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그 경계면으로부터의 들어오고 나가는 플럭스에 의해서 변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그 플럭스를 우리가 경계면에서의 플럭스를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경계면에서 우리가 플럭스를 어떻게 써줄까를 고민해 보면 됩니다. 예, 그때 고민해 볼 때 첫 번째는 지금 F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니까 얘는 넘어가고 예, 문제는 얘가 되는데 예, 경계면에서의 U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개수로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스태거드 그리드를 안 썼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의 평균값 써야겠죠. 그죠? 예, U가 여기서 얼마고 여기서 얼마고 이 경계면에서는 그 두 개의 평균이 되겠죠. 그렇게 쓸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한 방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U는 차라리 모델에서 여기서 계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 다른 것들은 센터에서 계산하게 하고 예, U는 각 그 셀의 경계에서 계산하도록 모델 코드를 짤 수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스태거드 그리드라고 하고요.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U가 이 경계면에서 있는 값을 그대로 가져오면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고 F의 경계면에서의 값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여기하고 여기에 그냥 평균값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거하고 이거의 평균값을 가져올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어빈드 스킴이라는 게 있는데 어빈드 스킴을 소개해드리면은 어빈드 스킴이 뭐냐면은 예, U가 만약에 플러스 방향이면은 예, 여기 J-1번째 있는 요게 이렇게 오겠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 뭐 이쪽 지금 J번째 게 일로 나가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 요게 이렇게 되고요. 여기까지만 알아도 충분하고요. 자, 그래서 유한최적법으로 우리가 할 때는 양면에서의 플럭스를 이렇게 적어줌으로써 예, 우리가 그 점에서의 그 타임 에볼루션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대로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유한최적법에서도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유한최적법의 핵심은 요 면에서의 플럭스를 계산하자가 핵심이고 그 플럭스를 어떻게 계산하냐?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어빈드 스킴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어빈드 스킴을 소개한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차분화된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델타 t분의 예, 평균값을 계산은 그냥 빼버리고 합시다. 예, f의 j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f의 j의 n은 예, 플럭스를 계산하는 거니까 예, 아까 델타 x분의 1 예, 요거 가져오면 될 겁니다. 예, 들어오는 게 지금 j-2분의 1 들어오는 거니까 u의 예, j-2분의 1 f의 j-1 예, n번째 당연히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나가는 거 빼줘야 되겠죠? 예, u가 여기 나가는 거 여기 있네. 나가는 거 빼줘야 되겠죠? u의 j 플러스 2분의 1 f의 j 예, 이만큼을 빼주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델타 x분의 d 예, f의 j 마이너스 f의 j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의 j 플러스 1 더하기 f의 j 이렇게 됩니다.
네, 요 그냥 하면 됩니다. 아까 어디 했었죠? 이거 예, 이거 어떻게 됐었냐면 이게 마이너스 d 델타 x 분의 f의 여기서 뭐야 이쪽 왼쪽 경계면에서의 저기는 j 마이너스 1번째와 j 2번째의 그레디언트 계산하면 되죠. f의 j 마이너스 1이죠. 얘는 그리고 이쪽 얘 값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d의 델타 x 분의 f의 j 플러스 1 마이너스 f의 j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예, 요거 더해주고 그죠? 요거 더해주고 요거 빼주면 되겠네요. 이게 나가는 거고 얘가 들어오는 거니까 예, 요거 더해주고 요거 빼주는 거니까 델타 x분의 d가 공통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요거 더해주니까 fj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요거 빼줄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원한다면 얘 조금 바꿨을 수 있어요. 더하기 이렇게 될 거고 부호를 바꿔줘서 더하기 될 거고 얘는 얘 마이너스 될 거니까 두 개 이렇게 묶어서 예,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어디서 많이 또 본 것 같죠? 예, 많이 본 거였으면 좋겠는데 여기 다 n번째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럼 만약에 u가 컨스턴트라고 칩시다. 예, u가 컨스턴트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u j-2분의 j 플러스 2분의 똑같죠? 예, 그러니까 요거 앞으로 나와서 예, u의 델타 x분의 예, f의 j-1 n번째 빼기 마이너스 앞으로 끄집어내서 마이너스 f의 j-1 n 이렇게 될 것이고 그죠? 예, 요거 마이너스 u를 앞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fj 마이너스 fj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것이고 예, 더하기 예, 델타 x 제곱분의 d 예, 그래서 f의 j 플러스 1 좀 지워주는 게 좋겠네. 마이너스 2fj 더하기 f의 j 마이너스 1n 이렇게 될 겁니다. 보면 다르지 않죠? 유한차분법이랑 뭐가 달라?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잘 째려봅시다 한번. 유한차분법이랑 뭐가 달라? 이렇게 됩니다. 유한차분법이랑 지금 다른 게 얘는 완벽하게 똑같죠? 그죠? 얘는 완벽하게 똑같고 얘가 조금 바뀌었는데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 방법의 문제라고 했었죠? 아까 어디 갔어? 이거 델타 x분의 예, 그러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u를 우리가 뭐 다양한 방법으로 근사시킬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방법입니다. 이걸 유한차분법에서도 이렇게 근사시킬 수 있어요. 퍼스트 오더 디퍼런스 메서드로 퍼스트 오더 어빈드 메서드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인 거야? 예, 왜 신나게 유한차분법을 계산한 걸까요? 유한최적법이랑 유한최적법을 왜 이렇게 신나게 계산한 거예요? 똑같은데. 예. 목소리 잘 들리죠? 예. 왜 이렇게 한 걸까요? 똑같잖아. 예.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컨스턴트인 상황에서는 뭐 델타 x도 지금 컨스턴트고 u도 컨스턴트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는 유한최적법을 쓰든 유한차분법을 쓰든 결과가 같습니다. 예, 결과가 같아요. 예,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예, u나 델타 x가 예, 격자점마다 달라질 때, 이럴 때 문제가 됩니다. 예, 이게 같은 상황에서는 예,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예, u하고 델타 x가 예, 격자점마다 매 순간마다 매 격자점마다 예, 달라져서 막 여기 이쪽 얘는 이렇게 하고 막 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될 때 예, 유한최적법과 유한차분법이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얘는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계산했잖아요. 유한최적법은. 유한최적법은 그걸 계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디퓨전을 고려하지 않는다 칩시다. 예, 디퓨전을 이렇게 빼버렸어요. 디퓨전을 빼면은 유한최적법으로 계산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질량이 항상 보존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에요. 예,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가 이렇게 방정식으로 컴퓨터를 풀었을 때 되게 문제가 되는 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예,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 문제가 항상 커요. 그런데 유한 최적법으로 계산을 하면은 유한 최적법의 first order 어빈드로 계산을 하면은 예, 그리고 이 flux in, flux out의 컨셉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예, 항상 질량이 보존됩니다. 예, 이게 꽤나 좋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한 차분법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배우지만 실제 모델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유한 차분법은 잘 쓰지 않고요. 이렇게 유한 최적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예, 파이네트 볼륨 메소드를 많이 씁니다. 뭐 우리가 이 시간에 소개하지 않을 것지만 양대 산맥이 FV 유한 최적법 아니면은 스펙트럴 대기 모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학 모델에서는 파이나이트 엘레먼트 메소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예, 뭐 그런 것도 간혹 쓰일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걸 다루지 않을 건데 파이나이트 엘레먼트 메소드는 FEM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예, 그건 우리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고 아무튼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숙제입니다. 예, 숙제가 뭐냐면은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짰던 코드 있죠? 예, 지난 시간에 짰던 코드를 FVM의 컨셉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 바꾸는 게 아니라 FVM 컨셉의 모델을 짜는 겁니다. FVM 컨셉의 모델을 짠다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격자를 n등분했었죠. 그죠? 예, n등분했었습니다. 얘를 n등분했었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요 각 포인트에서의 뭐 그 값을 계산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는 FVM 컨셉으로 짠다는 게 뭐냐면은 요 F라는 베리어블은 반드시 디멘전이 n이어야 됩니다. 그죠? 걔는 뭐 피리어딕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지 간에 걔는 무조건 n겨야 됩니다. 디멘전이 n겨야 되고 우리가 뭘 계산해야 되냐면은 예, 플럭스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죠? 요 면에서의 플럭스를 계산해야 됩니다. 플럭스는 모두 몇 개의 포인트여야 될까요? n 플러스 1개의 포인트여야 합니다. 예, n 플러스 1개의 포인트를 잡아서 요 플럭스를 예, 매 순간마다 계산해 줍니다. 아까 그러니까 1차원이라고 한다면은 예, 이렇게 해놓고 짜자자자자자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서의 플럭스를 계산해 줘야 됩니다. 요 플럭스가 U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요때의 플럭스가 달라질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가 지금 예, 여기가 1이고 2고 3이고 4고 점점점 뭐 여기가 n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경계면은 1이고 2고 3이고 4고 뭐 5고 점점점 여기가 n이고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예. 예. F의 3번은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예, U가 3일 여기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고 여기가 양수면은 예, 여기가 양수면 바람이 이렇게 오는 거니까 예, 2번에 있는 게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U3FE가 될 것이고 예, U3이게 여기서 U가 음수라면은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죠. 예, 그래서 부호까지 U3이 음수기 때문에 얘는 참고로 음수입니다. 예, 왜냐하면 U3이 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양수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U3이 양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 F의 3번은 어떻게 결정이 될 거냐면은 플럭스의 3번을 더해주고 플럭스의 4번을 빼주면 됩니다. 물론 델타 X로 나눠주는 과정 아까 있었죠? 예,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래서 U3이 만약에 양수면은 예, F3이 양수여서 2번 게 이렇게 들어오는 걸 거고 만약에 U3이 음수면은 자기께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겠죠?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F3이 음수니까 예, 자기께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예, F4 예, 여기서 마찬가지로 F4는 생각해보면은 하나 더 써주는 게 뭐 편할 수 있겠네. F의 4는 예, 요거랑 똑같이 계산이 되니까 인덱스 하나만 더 줄 거니까 U4 F3 아니면 U4 F4가 되겠죠? U4가 예, 양수면 그렇게 될 거고 U4가 음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이렇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의 바람이 양수면 예, 바람이 양수면은 요가 될 거고 U4 F3만큼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죠? 양수가 밖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만약에 여기서 바람이 음수야. 예, 바람이 음수면은 F4는 요게 될 거고 요 값 자체가 음수죠. 예, 요 값 자체가 음수니까 1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만큼 더해지는 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F3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요거를 또 1번부터 n번까지 반복해주면 될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FVM으로 코드를 짠다는 건 이런 식입니다. 예. 플럭스를 계산하고 그 플럭스를 기반으로 해서 예, 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예, 이 코드를 짜는 것도 숙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상수 있죠? 예, 상수 넣어서 해보시고 뭐 u에다가 d에다가 그때 얼마 뭐 값 넣기로 했었죠? u가 얼마, u가 1이었나요? d가 그리고 20분의 1이었나? 예, 그렇게 넣어가지고 20분의 1이었나? 30분의 1이었나? 뭐 아무튼 그렇게 넣어가지고 예, 실험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d가 0일 때 테스트 해봐서 예, 그 에러는 저기죠? 에러가 델타 x의 몇 제곱에 비례할 것인가? 요거 조사해 보는데 요거 계산할 때 d는 0으로 계산하는 게 예, 좋았었습니다. 예, d가 예, 커지게 되면 이게 뭐야? 디퓨즈 아웃 돼 버려 가지고 예, 전부 다 0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예, 이게 에러가 정확하게 안 나왔었죠. 그래서 에러가 델타 x의 몇 제곱에 비례할 것인가? 예, 요거 조사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아까 뭐 u가 뭐 각 격자점마다 다르라도 예, 이거는 질량 보존이 잘 된다고 했었죠. 실제로 그렇게 되나 뭐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지난 시간에 짠 코드는 그대로 두시고 FVM 코드는 그대로 FDM으로 짠 코드는 그대로 두시고 예, 새로운 코드를 짜는데 FVM 방식으로 예, 문제를 푸는 예, 이런 코드를 하나 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다음 시간에 예, 봐가지고 잘 짠 사람이 있으면은 뭐 그대로 패스하면 되고 예, 못 짜신 분이 있으면은 3시간 동안 같이 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만 쉬었다가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건 뭐냐면은 unsteady flow에 대해서 풀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나 보자라고 한 거였었죠. 그죠? 뭐 아까 방정식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f는 마이너스 u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더하기 d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f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죠? f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변하나 보자 예, 라는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유체역학 1 때 유체역학 1을 저랑 배운 사람이 겨우 2명밖에 없지만 아무튼 자, 유체역학에서 우리가 그리고 대기과학에서 흔히 관심을 가지는 문제가 뭐냐면은 정상 상태예요. 예, 이게 정상 상태가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초기 조건이 뭐 중요할 때도 있고 중요 안 할 때도 있지만 아무튼 처음 초기 조건이 시작해서 점점점 진행돼서 어떤 상태로 계속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은 상태가 변하지 않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상 상태라고 부릅니다. 예, 시간이 지나서 변하지 않아요. 예, 이걸 우리가 정상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예, 간혹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문제를 풀 때 그런 상태에 관심을 가질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타임 마칭, 시간에서 계속 적분을 했잖아요. 예,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솔루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 유체역학적으로 어떻게 솔루션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스테디 스테이트라면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썸스 이게 0이죠. 0이 될 겁니다. 이런 방정식을 풀면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조금 다듬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라운드 x분의 예, 라운드 f 제곱 이렇게 우리가 보통 다듬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나중에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넘기면은 예, d분의 u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예, 이렇게 될 겁니다. 요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지나가기 앞서, 예, 우리가 이 방정식에서 수치해로 풀기에 앞서서 우리 얘는 생각해보면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x에 대해서만 다뤘으니까 얘는 상미분 방정식이죠. 편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예, 변수가 x 하나밖에 없으니까 t마저도 날라갔으니까 얘는 저기입니다. 상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미분 방정식 이런 거 우리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풀면 어떻게 되냐면 fx는 예, a 곱하기 예, u분의 d의 d 익스포넨셜 d분의 ux 더하기 b 요 a, b는 상수 이렇게 됩니다. fx는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방정식에서 a, b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냐면은 경계 조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경계 조건이 이렇게 됐다 칩시다. 예. 경계 조건이 x가 0일 때 0이고 1일 때 1이라고 칩시다. 예. 그러면 경계 조건을 구할 수 있어요. 뭐 대입하면 됩니다. 뭐 x에다 0 집어넣으면은 이게 0라니까 0 집어넣으면 뭐 계산 보여줘야 되나? 예, 0 집어넣으면은 이게 1이고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u분의 ad 더하기 b가 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은 그냥 익스포넨셜 d분의 u 나올 테니까 뭐 계산해가지고 그게 1이면 1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u하고 d는 우리가 아는 값이니까 예, a와 b에 대한 방정식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요 두 개의 경계 조건을 주면은 우리가 얘를 a하고 b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우리가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는 소리죠. 그죠? 예, 해를 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려볼까요? 예. 자, 여기가 x고, 예, 여기가 f고, 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데, 예, 1일 때 1이 되도록, 예, 하면은, 예, 대충 보니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해야 되죠. 그죠?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해야 되고, 여기 0일 때 0이고, 1일 때 1이어야 되네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생기냐면은, 네,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 방정식을 우리가 푸는데 지금 우리가 좀 색다르게 푸는 겁니다. 어떻게 푸는 지금 요 방정식 그때 우리가 뭐 일반적 해도 일반 해래 우리가 특별한 우리가 어떤 해 하나를 구하기도 했었잖아요. 뭐 초기 조건이 사인으로 줬을 때 제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해서 우리가 쟤를 이니셜 컨디션 프로블럼으로 풀었었죠.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으로도 우리가 풀었습니다. 얘가 근데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 아니라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인 경우도 있어요. 지금처럼 f의 0은 0이고 f의 1은 반드시 1이어야 돼 라고 주면은 제가 초기 조건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정상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요 모양으로 계속 굳어져서 f의 t가 0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런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을 얻을 수도 있어요. 예, f의 0이 0이고 f의 1이 반드시 계속 시간이 지나도 계속 0이고 저기 계속 1이라면은 그런 경계 조건에 의해서 이런 식의 해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이 좀 어려워요. 편미분 방정식은 예, 해가 이렇게 좀 되게 복잡해요. 아까 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인 커브가 이렇게 뭐 그때 우리가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이었잖아요. 사인 커브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점점 세기가 줄어드는 예, 그런 해도 나왔다가 지금처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 경계 조건이 주었다면은 예, 시간이 지나면 점점 요 익스포넨셜 커브의 모양이 가까워지는 예, 요렇게 우리가 요런 해를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얘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풀어볼까요? 얘는 우리가 지금 해석적으로 우리가 손을 푼 거고 얘를 우리가 뭐 해석적으로 항상 이렇게 해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지금 뭐냐면은 정상 상태입니다. 예. 정상 상태에 대해서 예, 우리가 어떻게 이걸 컴퓨터로 풀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정상 상태니까 얘를 이렇게 생긴 걸 풀어야 할 것이고, 예, 운이 좋아서 우리는 뭐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예, 이렇게 이론적인 어널리틱 솔루션을 구했지만 예,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얘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푸냐면은 예, 마찬가지로 얘도 우리가 디퍼런스를 근사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부 다 그 센터드 메서드로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은 델타 x 제곱분의 f j 플러스 1 마이너스 2 fj 더하기 fj의 마이너스 1 좌변이 그렇게 되죠. 얘는 d분의 u 쟤는 2 델타 x분의 f의 j 더하기 1 마이너스 f의 j 마이너스 1 됐죠. 자, n 위에 첨자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위에 첨자 n 필요할까요? 지난번에 우리는 n이 들어갔었죠? 근데 이번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상 상태니까 n번째 스텝하고 n 플러스 1번째 스텝하고 해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f가 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없고 그래서 지금 위첨자는 당연히 사라집니다. 자, 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금 이제 더 바꿔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바꿔 써보겠습니다. 조금 뭐 그냥 단순히 손 계산 조금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r-2 fj 플러스 1
더하기 4 fj 마이너스 r 플러스 2 f의 j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r은 d분의 u 델타 x입니다. 네, 뭐 미지수가 3개밖에 없잖아. fj 플러스 1, fj 마이너스 1, fj 마이너스 1 이렇게 미지수가 3개밖에 없으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어떻게 풀 수 있나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도대체 어떻게 푼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f의 0은 계속 0이고 얘를 n등분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뭐 적당히 뭐 얘를 n등분했으면 0번부터 시작해서 n번까지 갔겠죠. 그죠? 그래서 n 플러스 1개의 점이 있을 겁니다. f의 n은 반드시 1입니다. 그럼 f의 1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f의 2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얘를 이제 식으로 세우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j-에다가 1을 넣어봅시다. 그러면은 r-2의 f의 2 더하기 4f1 마이너스 r 더하기 2의 f의 제로는 항상 제로여야 되는 거죠. 이게 관계식 1번이죠. 그러니까 요걸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잘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를 우리가 f가 지금 실제로는 여기서 f가 지금 토탈 f가 몇 개 있냐면은 n 플러스 1개 있습니다. f가 n 플러스 1개 있고요. 그 n 플러스 1개의 f 값에 대해서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분화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얘가 이제 각 점에 대해서의 그 세 점에 대한 얘를 우리가 차분화했다고 하면은 여기부터 0번부터 n번까지 있을 것이고, 여기 요 세 점에 대한 방정식 세트입니다. 그죠? 이 방정식 세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f의 0부터 f의 n까지를 우리가 모조리 다 구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요 식을 통해서.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요게 지금 무슨 의미가, 요걸 지금 풀어 써보면은 첫 번째 식은 이렇게 생겼겠죠? 두 번째 식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r-2 f3 더하기 4 f2 마이너스 r 더하기 2의 f의 1은 제로. 이렇게 생겼겠죠? j에다가 2 집어넣은 겁니다. 점점점 어디까지 갈 것 같냐면은 경계선을 넘을 수는 없으니까 f의 n 더하기 4의 f의 n-1 마이너스 r 더하기 2의 f의 n-2는 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까지 요 식이 그러니까 요만큼의 실제로 식이 되는 거죠. 몇 개인가요? 몇 개죠? 쉽게 세요. 1부터 n-1까지. 그러니까 얘는 n-1개의 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경계 조건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f의 0은 0이고 f의 n은 반드시 1입니다. 그럼 토탈에서 n 플러스 1개의 식이죠. n 플러스 1개의 식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는 f의 0부터 fn까지 토탈 n 플러스 1개입니다. n 플러스 1개의 미지수, n 플러스 1개의 등식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쫙 해석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뭐 f에다 0 집어넣고 f에다 n에다가 1 집어넣고 이게 그러니까 n- 여기 뭐 초기 조건 여기다 뭐 0 집어넣고 여기다 초기 조건이에요. 경계 조건 여기다 0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얘 연립방정식인 겁니다.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행률을 이용해서 써볼 수 있어요. 괜히 지웠네. r은 d분의 u 델타 x. 행렬로 쓸 수 있어요. 행렬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쫙 크게. 첫 번째 식은 f의 0이 0이라는 식이죠. 그죠? 그러면은 요 좌변이 어떻게 쓰냐면은 1, 0, 0, 점점점점점 0 여기에 f0, f1, f2, 점점점 f의 n 해서 첫 번째 식은 여기 1 해서 f0 나머지 건 다 0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0 나오는 거고요. 사실 우변 여기 뭐야
이쪽 항은 전부 다 0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두 번째 식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f의 0에 마이너스 r 더하기 있죠? 개수가 마이너스 r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 f2의 개수는 4고 그 다음에 개수는 r 마이너스 2고 나머지는 다 0일 겁니다. 그래서 0은 0. 요 두 번째 식 전개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r 더하기 2의 f0 더하기 4 f1 더하기 r 마이너스 2의 f2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다음 식도 그렇게 쓰면 됩니다. 요 다음 식은 f1부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f0가 없으니까 여기 0이고 그 다음에 구분 개수가 똑같죠. 그 다음에 요거 인덱스만 한 칸씩 옆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r 더하기 2 4 r 마이너스 2 점점점점 0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식은 어떻게 될까요? 0 0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r 더하기 2 4 r 더하기 2 점점점 여기 0 이렇게 될 겁니다. f3 여기 0 이렇게 될 거고 점점점점점 돼가지고 마지막 식은 요거가 되겠죠? 마지막 식은 이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0 0 0 점점점점점 1은 여기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요거를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풀 수 있어요. 우리 뭐 행렬식 풀 수 있죠. 이거 역행렬 구하면 되지. 말이 쉬워서 그렇지. 역행렬 구하려면 꽤나 어렵겠죠. 실제로 그런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잘 보면 0이 되게 많죠. 그죠? 그리고 0 아닌 성분이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대각선을 따라서 0이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대각선 옆선을 따라서 0이 아니고, 대각선 옆선을 따라서 0이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죠? 그죠? 나머지는 다, 이거 왜냐면은 한 줄에 어차피 개수가 요거 3개밖에 없으니까, 한 줄에서 3개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0입니다. 그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제가 약자를 까먹었는데, TDMA라고 부릅니다. 트리다이아고날, 뭐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나오고요. 요렇게 된 행렬은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 역행렬 같은 걸 구하자. 참고로 그 수학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알면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역행렬을 구하는 게, 여기 크기가 n이면 기본적으로 그것의 오더가 n의 세제곱 정도쯤의 계산이 필요해요. 그 크기가 n by n인 정사각 행렬의 역행렬을 계산하는 거는 n의 세제곱 오더예요. 그러니까 n의 세제곱 오더가 뭐냐면은 n이 2배 늘어나면 계산이 8배 늘어나요. 그러니까 10 by 10의 역행렬, 10 by 10의 역행렬을 구하는 게 뭐 계산이 얼마 난이도라고 하면은 20 by 20의 역행렬의 계산 난이도를 계산하는 거는 8배의 더 많은 계산이 필요로 해요. 복잡해요. 그렇게 되는데, 요렇게 대각성분하고 그 양 옆줄만 있는 요런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거는 세제곱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걔는 제곱으로 끝나요. 그래서 계산이 그것보다는 훨씬 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덜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푸는 알고리즘은 꽤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훨씬 더 이렇게 뭐 지금 이걸 수치적으로 요 수업에서는 사실 얘를 고민했거든요. 수치적인 방법을, 얘를 푸는 수치적인 방법을 푸는 걸 소개할까 말까 하다가 너무 많아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얘가 1이고 얘에다가 그러면은 쉽게 생각해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이거를 풀면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양 끝에 거는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이니까 지워주고, 바운더리 컨디션이니까 얘는 양 끝에는 이렇게 지워주고, 여기도 F0 지워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운더리 컨디션 넣어준 게 좋겠다. 1, 0, 0, 0, 0, 0, 점점점 1, 점점점 0, F0, 이렇게 해주든가, 아니면은 아까도 했지만 F0에다가 실제로 0을 넣어주고, 그러면은 여기가 0이 될 거고, 그렇게 해주는 방법, 여기다가 요 끝에다가 FN의 값을 이미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 소거법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몇 배 해가지고 요거 합쳐주면 소거되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소거되는데 역행렬 소거하는 법
혹시 수학에서 배웠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요 줄을 전부 다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1만 남겨두고 나머지 거 전부 다 0으로 만들고 여기 1로 만들어주고 나머지 거 전부 다 0으로 만들고 요거만 남기고 나머지 거 전부 다 0으로 만들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생각해보면 얘만 0으로 만들어주면 뒤에 거는 계산할 게 없어요. 그죠? 얘도 요 다음에서 요것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거 어차피 다 0이에요. 얘도 요것만 계산해주면 돼요. 나머지 건 얘만 어떻게 처리해주면 나머지 건 다 0이 돼요. 그래서 계산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한 사람은 이거 역행렬 푸는 것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가지고 계산할 게 조금 공부해야 될 게 조금 많긴 한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포트란으로 코드를 짜도 뭐 몇십 줄 이내로 아주 간단하게 효율적으로 코드를 짤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얘는 어쨌든 이렇게 직접적인 계산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얘를 아이터레이션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반복 계산을 통해서 얘를 푸는 방법이 있는데요. 걔는 우리가 다음번에 소개하려고 해요. 행렬을 이용해서 실제로 풀면은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뭐 수치 해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요 문제에 대해서는 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fj가 알파의 n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의 j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알파 알려져 있습니다. j가 0부터 점점점 n까지 변합니다. 이게 알려져 있어요. 넣어보면은 대충 간단하게 나옵니다. j가 0 집어넣으면은 분자가 알파의 1,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알파니까 0 되겠죠. 그죠? 항상 0이고, j가 n이 되면은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알파. 밑에도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항상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해를 실제로 얻게 되고요. j에 대해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알파는 얼마냐면은 알파는 2 마이너스 r분의 2 플러스 r입니다. 아까 r은 뭐라고 했었냐면은 d분의 u 델타 x. 요게 r이었었고. 그래서 알파가 이렇게 나오고 실제로 얘 해를 구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그래프를 그려 볼 수 있죠. 다양한 u와 d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 볼 수 있습니다. x에 대해서 f. 그러니까 뭐 여기는 x가 될 거고 만약에 j로 했다면은 인덱스를 여기 j로 했다면은 시작이 0이고 여기 끝이 n이 되겠죠. 걔를 그래프로 우리가 그려보면은 0일 땐 0에서 시작하고 1일 때 1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무조건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뭐 u하고 d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0일 땐 0이고 1일 땐 1일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u분의 d가 1일 때는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뭐 이렇게 된답니다. 지수함수긴 지수함수, 좀 예쁘게, 좀 직선에 가까운 지수함수. 요게 지금 d분의 u가 1일 때. 그리고 d분의 u가 만약에 10이 되면은 d분의 u가 10이 되면은 얘가 훨씬 더 이렇게 됩니다. d분의 u가 얘는 10인 경우에. 자, 그래서 얘를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대충 이해할 수 있냐면은 아까 그 방정식이 뭐였었죠? 다시 써볼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u 마이너스 d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f 이꼴 0 이걸 우리가 푸는 거였었죠. 얘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뭐랑 대충 저기 하냐면은 이게 지금 어드벡션하고 디퓨전 이퀘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스 같은 게 없고 지금 어드벡션 디퓨전인데 경계 조건에 의해서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는 거죠. 경계 조건이 지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고 그래서 얘를 살짝 이렇게 돌리면은 이거 뭐랑 같냐면 지표 부근에서의 무언가 같습니다. 지표 부근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뭐가 있고 얘가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게 뭐가 그 효과가 없어지고 지표 부근에서 왜 뭐 PBL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거 일반적으로 바운더리 레이어 구조인 겁니다. 바운더리 레이어 구조일 때 점성이 크면 요 바운더리 레이어 뎁스가 올라가고 점성이 작아서 어드벡션 효과가 크면 바운더리 레이어 뎁스가 되게 얇은 이런 층이 나오는 겁니다. U가 되게 세면은 이렇게 확 올라가야 되니까 어드벡션 효과가 훨씬 더 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가는 거긴 하지만 자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D분의 U가 30이 돼버린 경우에 그러니까 D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실제로
네,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음수의 해일까? 이렇게 됩니다. 예, 얘가 D분의 U가 30인 경우에는 해의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상하죠? 그죠? 이게 음수가 되다니. 예, 뭐가 이상합니다. 0일 때 0이고 1일 때 1인데, 예, 이게 왜 이렇게 음수가 되나? 사실 음수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건 음수가 될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얘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구했더니 실제로 D분의 U가 30인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부터 시작을 해서 예,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컨센트레이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 이게 뭐 컨센트레이션이어서 여기가 뭐 일종의 소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 계속 1이 되고 예, 위로 가서 이게 뭔가 흩어져야 되니까 0이라고 칩시다. 예, 근데 이게 음수 내려가면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뭐가 문제냐면은 예, 얘가 어디서 출발했었죠? 생각해보면은 요 이퀘이션을 센터드 디퍼런스 메소드로 차분화했죠? 예, 이게 U 곱하기 2 델타 X분의 F의 J 플러스 1 마이너스 F의 J 마이너스 1 마이너스 D의 델타 X 제곱분의 예, F의 J 플러스 1 마이너스 2FJ 더하기 F의 J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차분화했잖아요. 요게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오차예요. 예, 여기서 나오는 오차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왜 음수를 가질 수 있었던 거 하니 예, 여기서 알파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여기서 알파가 이렇게 되는데 2 마이너스 알파가 음수가 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지금 요 경우는 예, 전체 n을 10조각 낸 거예요. 예, 전체 n을 10조각 냈습니다. 0부터 1을 예, 그러니까 지금 10조각 내서 델타 x가 0.1인 상황입니다. 예, n을 10조각 냈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D분의 U가 30인 경우에는 그리고 델타 X가 0.1인 경우에는 예, 30 곱하기 예, 이거 0.1하면은 알파가 R이 얼마냐면 3이죠. 그죠? R이 3이 되기 때문에 알파가 음수입니다. 그죠? 알파가 음수이기 때문에 예, 이게 여기서 음수해가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잘못된 해가 나온 거죠. 센터드 오브 디퍼런스 메소드로 했을 때 예,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을 구할 때 이렇게 잘못된 해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알파가 이렇게 되는데 요 R이라는 값이 2보다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2보다 커졌기 때문에 요 R은 근데 이렇게 정의되는데 이게 특정 값보다 커졌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게 딱 2가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알파가 0분의 얼마가 돼버리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거고 예, 문제는 이게 그래서 이 R이 적당히 작은 값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죠? 예, 꽤 작은 값으로 유지가 되어야 돼요. 작은 값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델타 X가 작아야 되겠죠. 예, 델타 X가 작아야 예, R이 작아질 것이고 R이 작아야 이 알파가 음수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델타 X가 적당히 작아야 됩니다. 예, 어느 정도 작아냐면은 요 R 값이 2보다 커지지 않도록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 얘를 그래서 여기서 그럼 문제가 되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델타 X를 충분히 더 줄여주면 되겠죠. 예, 충분히 더 줄여주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예, 여기가 그래서 뭐 X건 뭐 N이건 뭐 J건 상관이 없습니다. X면은 여기가 1이 될 것이고 J 인덱스면 여기가 N이 될 것이고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1이고 예, 라고 하면은 지금 D분의 U가 30인 경우에 예, D가 30인 경우에 예, 문제를 풀어보면은 아까 10조각 냈을 때는 예, 좀 더 파여서 이런 식으로 해가 얻어진다고 했었죠. 그죠? 예, 요게 지금 예, N이 우리가 10조각 냈을 때 그렇습니다. N이 10조각 내면은 아까 예, R이 3이었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우리가 이래서 문제가 되는구나.
해상도를 좀 더 늘려봅시다 해가지고 만약에 40조각 냈다고 칩시다. 예, 40조각 냈어요. 그러면은 R이 얼마일 거냐면은 계산할 수 있나요? 아까 R이 D분의 U 곱하기 델타 X였었죠? 예, 근데 얘가 지금 30인 경우잖아요. 이거 1을 40조각 냈으니까 40분의 1이겠죠? 예, 이러면은 0.75가 되겠네요. 그죠? 1보다 더 작은 값이죠? 아까 2보다 작으면 됐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40조각 0.75까지 줄여주면은, 예,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면은, 여기다가 접근해가지고, 요렇게 해가 그려집니다. 네. 요게 지금 n이 40일 때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음수로 내려가는 거 없이, 예, 정확하게 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센터드 오더 디퍼런스 메서드로 했을 때, 예, 센터드 오더 디퍼런스 메서드로 했을 때 해상도가 중요하게 됩니다. 예, 해상도가 잘못 너무 듬성듬성하게 되면은, 예, 이렇게 음수 해를 얻을 수, 예, 잘못된 해를 얻게 되는,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돌리다 경험에서 보면 알겠지만 컨센트레이션이 음수가 되면은, 예, 모델이 터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예, 금방 터져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인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워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예,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방정식이, 예,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이 아까 저기였었죠?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f 마이너스 d분의 u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는 제로. 얘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풀고 싶은 겁니다. 자, 펜이 조금 흐리네. 얘도 그렇게 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얘를 수치적으로 푸는데 아까 우리가 센터드 오더 메서드로 풀었었죠? 예, 얘를 우리가 요 뒤에 요 항은 퍼스트 오더 어빈드 메서드로 한번 풀어봅시다. 예, 라고 하면은 얘를 우리가 어떻게 차분할 수 있냐면은 뒤에 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델타 x 제곱분의 f의 j 더하기 1 마이너스 f의 j 더하기 f의 j 마이너스 1 예, 마이너스 는 예, d분의 u 넘겨서 제가 어떻게 근사되냐면 델타 x분의 f의 j 마이너스 f의 j 마이너스 1 이렇게 근사가 됩니다. 이게 아까 그 FVM에서 잠깐 봤었죠? 이게 지금 first order 어빈드 메서드입니다. 자, first order 어빈드 메서드는 참고로 덜 정확합니다. 예, 덜 정확해요. 에러가 델타 x에 비례해가지고 세컨드 오더보다 덜 정확한 스킴입니다. 대신 자, 얘도 우리가 아까처럼 얘 뭐 따다다다 해가지고 그 행렬로 바꿔가지고 연립방정식을 쭉 써가지고 행렬로 바꿔가지고 우리도 얘도 직접 계산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예, 직접 계산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직접 계산을 하면 우리가 해석해를 얘도 특수한 경우라서 해석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얘 해석해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f의 j는 예, 베타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베타분의 예, 베타의 j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베타. 예, 여기서 j도 0부터 점점점 n 까지 되는 거고 베타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r입니다. r은 똑같이 예, 아까 d분의 u 델타 x입니다.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베타가 1 플러스 r이기 때문에 r이 뭐가 됐든지 간에 이 r이 음수가 되지는 않으니까 r이 어떤 값을 갖든지 간에 베타는 양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베타가 양수이기 때문에 fj가 음수로 내려갈 일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1보다 더 크니까 예, 얘가 베타의 n제곱, n 더하기 1제곱 하면은 항상 베타보다 큽니다. 베타를 몇 제곱하면 항상 베타보다 커요. 그러니까 음수로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베타가 항상 1보다 크기 때문에 fj는 반드시 양수여서 아까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퍼스트 오더 어빈드 메서드가 세컨드 오더 센터드 스킨보다 더 좋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해를 그려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예, 아까 여기 x에 대해서 f를 그렸었고 어떤 경우에 쓰면 예, 6의 d가 30인 경우에 대해 봅시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조각을
10조각 냈다고 칩시다. 예, 아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였었죠? 예, 1. 예, 여기 1. 이렇게 되고. 우리는 이거, 그리고 저기 뭐야, 이그젝트 솔루션도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될 것, 요것을 지금 이렇게 차분화하지 않고, 예, 차분화하지 않고, 아까 우리 이거, 저기 뭐야, 그거 해석해가 존재했었잖아요. F는 A 곱하기, 아까 뭐였더라? D분의 U의 익스포넨셜 U분의 D, 이거였었나? 이게 D, 다시요? 잠시만. 바꿨었나? 바꿨었네. 예. U분의 D, 예, D분의 U, X, 맞죠? D분의 UX, 맞습니다. 예, 더하기 B. 이거 그리고 A, B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해석해도 알고 있어요. 해석해랑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예, 해석해랑 같이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해석해는 만약에, 해석해는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나이스하게. 지수함수적으로. 자, 예, 이게 해석해입니다. 얘가 이그젝트 솔루션이에요. 혹은 아널리틱 솔루션. 예,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솔루션이고, 얘를 우리가 아까 세컨드 오더 센터드 스킴으로 풀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었죠? 예, 얘가 예, 세컨드 오더 센터드 이렇게 됐었죠? 예, 어빈드 스킴으로 풀면은 이렇게 해가 됩니다. 예, 요게 조금 더 그래서 조금 더 예쁘게 여러분들 그림을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봐도 되는데 조금 더 예쁘게 그려볼게요. 얍, 이렇게 되고요. 예, 요게 지금 예, 두 번째 그린 게 요게 지금 요게 이그젝트, 예, 요게 이그젝트 솔루션, 요게 지금 세컨드 오더 센터드 스킴, 그 다음에 퍼스트 오더 어빈드로 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 요게 퍼스트 오더 어빈드. 예, 그래서 실제로 예, 에러를 계산해 보면은 에러 우리가 그 뭐 fi-f의 이그젝트 해가지고 얘의 제곱 해가지고 루트 취하고 뭐 이걸로 계산해 보면은 센터드 오더가 더 정확해요. 예, 센터드에 더 가깝습니다. 이그젝트 솔루션에 더 가깝습니다. 예, 더 정확하긴 한데 문제는 음수인 해가 발생하는 거죠. 예, 퍼스트 오더 어빈드 메서드는 이거보다 오차가 더 큽니다. 계산해 보면 오차가 더 커요. 예, 그런데 예, 항상 양수를 보장하게 되고 이런 솔루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그래서 어떤 문제를 수치적으로 풀 때 각 그 방식의 특징을 알고 그 특징을 맞게 잘 풀어야 되는 특징에 맞게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이게 좋은 건지 항상 이게 좋은 건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푸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뭐 에어로졸의 농도라고 칩시다. 에어로졸 농도라고 치면은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때 농도가 음수일 리 없잖아, 그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정확도를 포기하더라도 퍼스트 오더 어빈드를 풀어야 되겠죠. 물론 둘 중에 뭘 더 나은 스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세타의 퍼터베이션에 대한 식이라고 칩시다. 예, 세타의 퍼터베이션, 평균값에서 데비에이션 되는 그 퍼터베이션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걔는 퍼터베이션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예, 그걸 더 정확한 게 좋잖아. 예, 그렇게 되면은 이걸 택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더 좋은 방식을 적용해야 됩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정상 상태의 솔루션에 대한 걸 이야기한 겁니다. 정상 상태의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정상 상태의 솔루션은 우리가 뭐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경계 조건을 다 주고 그 아까 시간에서 변하는 방정식을 그냥 와다다다다다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원래 주었던 방정식이 t분의 f 더하기 u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마이너스 d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f는 0이었었죠. 여기다가 초기 조건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초기 조건이랑 경계 조건은 어떻게 주냐면은 f의 1에서만 0이고 초기 조건
예, 초기 조건은 f에서만 0이고 나머지 fx는 전부 다 0이라고 줘버립니다. 초기 조건 f의 1은 1이고 예, 나머지 건 전부 다 0이라고 주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경계 조건을 어떻게 주냐면은 f의 0은 0이고 f의 1이 되도록 경계 조건을 줍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예, 이런 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계속 적분하면 그렇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시간을 계속 오랫동안 적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1차원 문제를 푸니까 그냥 엔터 치면 답 나오는 그런 문제니까 이게 별로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예, 문제가 좀 복잡해지고 그리고 이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 그런 조건 방법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는 상황이야. 그리고 중간에 어떤 식으로 가서 그게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는지 별로 우리 관심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푸는 방식이 뭐냐면은 아까 같이 이렇게 차분화해가지고 예, 물론 차분은 당연히 먼저 해야 됩니다. 예, 차분화해가지고 그 차분화된 식을 우리가 동시에 풀어버릴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뭐 행렬을 쓰든 뭐 연립방정식을 풀든 뭐가 됐든지 해가지고 걔를 동시에 풀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예, 그걸 아이터레이션 반복 계산에 의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아이터레이션 푸는 방법 제가 다음 시간에 2차원 문제를 소개하면서 소개할 예정이고요. 예, 일단은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다음에 초점을 맞춘 거는 뭐냐면은 예, 걔를 우리가 차분화해서 예, 정상 상태의 방정식을 푸는데 차분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의 특성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 차분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차분화는 정확도를 조금 포기한 대신 항상 양수인 해를 얻을 수 있고 예, 어떤 차분화는 조금 정확한 대신 양수, 음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 어떤 방식으로 차분을 하느냐, 그 차분화의 그걸 특성을 이해하고 나서 하는 게 중요하다가 오늘 수업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숙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FVM 코드 짜오는 거 숙제입니다. FVM 코드 짜오는 거 숙제고요. 어떻게 할까 사실 고민하다가 요거는 제가 숙제로 내지는 않을게요. 지금 좀 아까 행렬 푸는 거 있었죠? 요런 정사각 행렬인데 여기 가운데 세 줄만 숫자가 있는 그래서 TDMA라고 부르는 예, 요런 행렬로 된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걔를 이건 숙제가 아닙니다. 숙제가 아닌데 혹시 짜서 예,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그림을 시도를 해보셨다고 하면은 근데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잘 굴러가게. 근데 나는 관심이 없는 걸, 예, 그리고 그건 나한테 할 일이 너무 많아. 라고 하시면은, 뭐, 다음번에 우리가 아이터레이션 코드를 직접 아이터레이션 코드는 숙제라서, 예, 그건 할 거라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일단은, 예, 그 FVM 코드까지는 우리가 숙제로 하는 거라고 얘는 옵션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 예, 짜오시면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예,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웬만하면 강의실에서 보는 걸로 해서 예,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